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박민수 씨라는 70살 어르신이 살고 계셨습니다. 박 씨는 몇 해 전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계셨어요. 농산일을 무척 좋아하셨던 박 씨는 집 뒤뜰에 작은 텃밭을 부지런히 가꾸며 채소와 꽃을 키우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사랑하는 텃밭을 돌보는 것이 하루 일과였지요. 박 씨 가족들은 아버지가 건강한 생활을 하시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며 잘 짜인 식단을 지키신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주신 약도 빠짐없이 드셨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상쾌한 봄날, 박 씨가 텃밭에서 모종을 심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시며 쓰러지셨습니다. 부인께서 급히 응급차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뇌에서 피가 나는 뇌졸중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박 씨는 이 큰 병을 이겨내지 못하셨습니다. 박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에 신경 쓰시던 분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셨을까? 모두가 믿을 수 없었지요. 이 일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일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가 빈 상태에서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지 마세요. 중년과 어르신들에게 배가 빈 채로 운동하거나 힘든 일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안타까운 일은 아침 공복에 운동이나 힘든 일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박 씨의 뇌졸중도 이런 습관과 관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몸의 교감신경은 강하게 자극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몸은 아드레날린 같은 물질을 내보내기 시작하고 심장 뛰는 속도가 빨라지며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혈관벽의 불안정한 덩어리가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서 특히 위험합니다. 덩어리가 떨어지면 몸은 피를 굳히려고 하고 이것이 중요한 혈관을 막아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높은 위험을 만듭니다. 중년과 어르신들은 심장과 혈관이 세월이 지나며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위험이 더 큽니다. 게다가 밤사이 심장이 피를 내보내는 힘이 점점 줄어들고 몸속 피가 도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시기에 피 속 기름기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긴 밤을 보낸 뒤 몸이 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해 피가 진해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피가 굳을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이 막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위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심한 운동을 하면 신경을 너무 자극하고 심장 박동을 흐트러뜨리며 혈액순환의 압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지금은 몸을 부드럽게 깨워야 하는 예민한 시간이며 심한 운동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걷기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심장과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피가 잘 돌게 도와 최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침 운동 전에 기운을 보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벼운 먹을거리를 드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으로는 소화하기 쉽고 영양이 풍부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탄수화물이 많아 빠르게 기운을 주고 몸의 균형을 맞춰주어 최고의 선택입니다. 통곡물 빵과 보리는 운동 중에 몸이 안정된 기운을 유지하도록 돕는 복합 탄수화물의 공급원입니다. 또한 저당 요구르트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뼈와 전절에 좋습니다. 불린 치아씨드나 말린 과일도 좋은 선택으로 배가 무겁지 않으면서 건강한 기름과 자연스러운 기운을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어르신들이 운동 중에 힘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운동 중 혈당이 떨어지거나 피곤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몸이 가장 잘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운동하기 적어도 15분 전에는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급하게 벌떡 일어나 침대에서 나오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너무 빨리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많은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몸은 쉬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로 바뀌는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혈압과 심장 뛰는 속도가 낮고 피가 도는 속도도 느린데 몸의 자세를 갑자기 바꾸면 혈액순환과 신경계의 조절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 어지럽거나 균형 감각을 잃고 심지어 정신을 잃기도 쉽습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어르신들은 혈관과 심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일어서면 심장계통에 큰 압박이 가해져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척추뼈 사이의 판은 점점 탄력을 잃고 느슨해져 손상받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특히 누운 자세에서 선 자세로 몸의 상태를 바꿀 때 척추는 갑작스런 움직임에 예민해집니다. 일어서는 게 너무 빠르면 척추뼈 사이 판과 척추의 압박이 급격히 높아져 허리에 심각한 아픔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척추 주변 근육은 적응할 시간이 없어 쉽게 근육이 긴장하거나 무리하게 늘어나 바로 허리 통증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가는 부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어르신들은 일어난 뒤 몸이 잠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심장 뛰는 속도와 혈압이 안정될 때까지 시간을 주기 위해 약 1분에서 2분 정도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 팔이나 다리를 펴거나 목을 돌리거나 발을 가볍게 들어올려 피가 도는 것을 자극하는 등 부드러운 준비 동작을 해주세요. 안정되었다고 느끼시면 어르신들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완전히 섭이 전에 몇 분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세요.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수분을 보충하고 몸의 순환을 돕는 데 좋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필요하다면 손잡이나 가까운 가구를 이용해 균형을 잡으면서 천천히 일어서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어르신들이 어지럽거나 넘어지거나 정신을 잃거나 균형을 잃는 위험을 줄이고 쉬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바뀌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화장실에서 너무 힘주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화장실 볼일 거실 때 조심하시고 너무 세게 힘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어난 뒤 몸의 반사작용으로 장의 움직임이 자극받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가 볼일 보기 적당한 시기이지만 힘이 너무 세면 혈관과 혈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일어났을 때 아직 혈압도 심장 뛰는 속도도 낮은데 화장실에서 힘을 너무 주면 가슴 부분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내보내지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럽거나 정신을 잃거나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힘이 너무 세면 혈관에도 큰 압력이 가해져 뇌나 배 부분의 혈관이 터져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어르신들은 서두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심심풀이로 잔화기나 책을 들고 가는 습관이 있어 오래 앉아 계시게 됩니다. 이 습관은 무해해 보이지만 특히 직장과 항문 부위에 많은 잠재적 건강 위험을 가져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이 부분에 피가 잘 돌지 않고 직장 정맥이 눌립니다. 이 압력으로 인해 치질이 생기거나 커지고 통증이나 피가 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배와 골반 그리고 근육의 긴장과 불필요한 압력이 커져 아랫배 불편함이나 다른 소화기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건강 상태가 떨어지고 몸의 회복 능력이 낮아져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질이 생길 위험을 줄이고 소화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르신들은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시는 것을 피하시고 볼일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휴대전화나 책 가져가는 것을 줄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린 뒤 이제 많은 분들이 소중히 여기시는 3가지 좋은 건강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을 사용해 머리와 얼굴을 마사지하세요. 어르신들을 위한 아침 머리와 얼굴 마사지는 편안해지고 피가 잘 돌게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조용한 공간을 만드세요. 먼저 이마 가운데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이마 근육을 편안하게 하세요. 다음으로 손가락을 사용해 콧등에서 눈썹과 눈 밑 부분을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어 눈 주변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어서 양쪽 볼을 볼 가운데에서 귀 쪽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얼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손가락을 사용해 턱 가운데에서 턱선을 따라 양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턱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다음으로 손가락을 사용해 이마에서 목 뒤까지 원을 그리듯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줄기에서 어깨까지 부드럽게 쓰다듬어 목과 어깨 부분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매일 아침 부드러운 마사지는 어르신들이 편안해지고 더 활기차고 편안하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배변입니다. 아침에 배변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은 몸이 소화 과정을 거쳐 밤새 쉰 직후로 소화기관이 노폐물을 내보낼 준비가 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장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기도 해서 배변이 쉬워지고 어르신들에게 흔한 변비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배변하면 몸이 더 편하고 가벼워지며 정신 상태가 좋아지고 소화기관이 하루 내내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침 같은 정해진 시간에 배변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소화기계의 일을 안정시켜 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르신들은 소화기 건강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침에 배변하는 습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때맞춰 기름기 적은 아침을 드세요. 때맞춰 식사하는 것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시간 맞춰 식사하면 신진대사의 안정성이 유지되어 몸이 음식에서 기운을 더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혈당, 피로, 비정상적인 배고픔을 막습니다. 소화기관에게 시간 맞춰 식사하는 것은 장의 리듬을 만들어 음식이 순조롭게 소화되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 변비 같은 문제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기운을 저장하거나 영양소가 부족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시간 맞춰 먹는 것은 안정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같은 창녕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기름진 것은 맛있어서 아침에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년과 어르신들에게 이런 음식들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의 끈적임을 높이고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도 낮아지므로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은 간단하고 가볍게 소화하기 쉬우며 영양균형이 잡힌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아침을 드시려면 통곡물 시리얼, 요구르트, 신선한 과일, 통곡물 빵 등 섬유질,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70살을 맞이하시는 분들을 위한 4가지 장수 비결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70살이 넘으면 습관은 더 간단해져야 합니다. 70대에 들어서면 건강을 유지하고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나이에는 좋은 습관을 너무 많이 쌓을 필요는 없지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야말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돌아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입니다.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밤늦게까지 깨어있기 같은 나쁜 습관은 어르신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는 폐 기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과 암의 위험도 높입니다. 술을 규칙적으로 마시면 간장애, 기억상실, 소화기 질환에 이르기까지 많은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은 특히 오래 계속되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인 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생기며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70살이 되시면 이런 나쁜 습관들을 그만두면 전체적인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병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해로운 습관을 없애고 생활 방식을 간소화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수명을 늘리며 더 편안한 정신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갑자기 할 필요는 없지만 계획을 세워 천천히 해야 합니다. 먼저 나쁜 습관을 더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담배를 끊으셨다면 그 대신 매일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활동을 해서 몸을 계속 움직이게 하세요. 규칙적으로 술을 드셨다면 천천히 양을 줄이시고 독서, 음악 감상, 명상 같은 건강하게 편안해지는 활동을 찾으세요. 70살 이후의 인생은 편안하게, 낙관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즐기셔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그만두고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꾸면 더 건강해졌다고 느끼실 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세월을 기쁨과 행복 속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70살이 넘으면 마음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70살이 되어도 단순하고 긍정적인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열쇠가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 일이나 생활상의 문제를 걱정하시며 때로는 통제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불안과 스트레스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고 심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진정으로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줄이세요. 대신 평화로운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단순함과 평화는 70살이 되어도 정신을 기르는 최고의 약입니다. 불안을 안고 지내면 남은 소중한 세월을 즐기실 수 없게 됩니다. 이 나이의 인생은 담백함과 낙관주의를 가지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매일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시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으시며 주변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시면 인생은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70살 이후에는 더 간소한 식사를 하세요. 70살이 넘으면 식사를 통한 건강관리가 아주 중요해지고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찾거나 화려한 잔치를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몸이 흡수하고 소화하기 쉬운 신선하고 깨끗하며 영양가가 높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소화기관이 예민해지신 경우가 많은데 젊었을 때에 비해 영양소를 흡수하는 힘도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식사는 소화가 쉽고 준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음식에 중심을 두셔야 합니다. 녹색 채소, 신선한 과일, 자연식품 등 간단한 요리는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주지만 소화를 도와주고 어르신들에게 흔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도 풍부해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굽거나 훈제하거나 튀기거나 많은 양념으로 재우는 등의 방법으로 음식을 만드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좋지 않은 조리 방법입니다. 이런 가공 방식은 음식에서 자연의 영양소가 없어지고 심혈관 질환, 고혈압, 심지어 암의 위험도 높입니다. 어르신들의 소화기계는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서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소화하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 심지어 속이 쓰린 등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70살이 되시면 식사를 간소화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오래가는 건강상 이점도 가져옵니다. 찌거나 데치는 등 부드러운 처리 방법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이런 조리법은 음식에 들어있는 많은 천연 영양소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소화기계에 주는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몸이 흡수하기에 최적인 시간이 되도록 식사는 조금씩 나눠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건강한 식사를 유지하시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 좋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활기차지시고 일상생활의 질도 높아집니다. 이것은 매 끼니를 통해 몸에 최선의 주의와 사랑이 필요한 70살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70살이 넘으면 운동은 더 간단해져야 합니다. 70살이 넘어도 운동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몸 상태와 건강 상태에 맞춰 운동 방법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나이에는 근력, 속도, 지구력 향상 같은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부담이나 다칠 위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부드럽고 적당한 운동을 선택하세요. 등산이나 달리기 같은 위험이 높은 운동은 특히 골다공증이나 뼈와 관절 문제의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심각한 다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활동에 참여하시면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아프거나 심지어 넘어지는 일로 이어질 수 있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도가 높은 운동을 선택하는 대신 걷기는 어르신들에게 이상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천천히 걷거나 산책하는 것은 쉽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건강상 이점을 가져옵니다. 규칙적으로 걸으시면 심장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피가 잘 돌며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걷는 것이 균형을 좋게 하고 어르신들에게 큰 위험인 넘어질 위험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매일 걷는 습관을 유지하시면 몸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낙관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걷기 같은 부드러운 운동은 어르신들이 몸의 건강 상태를 좋게 하고 수명을 늘리며 황금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행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1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으시면 0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아주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뵙겠습니다.